목재를 어떻게 가공하느냐. 이게 넓은 판재라 그러면 판재 사이즈가 있는데요. 보통 합판, 큰 합판 있잖아요. 여러분 요거 테이블은 합판 2개를 붙인 겁니다. 중간에 테이프 한 것이 그 경계면인데 합판 2개를 한 건데 이거는 36 사이즈예요. 근데 보통은 48 사이즈, 이거보다 큰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 48 사이즈를 이거로 생각해 보시면 이것을 원형톱이나 테이블소에 올려놓고 이제 자릅니다. 자르는데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이 결 방향이 있죠? 그럼 결 방향대로 자르는 걸 켠다 그럽니다. 네, 켠다. 그러니까 이것 좀 켜주세요. 이걸 켜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르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서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켠다. 그러면 자른다는요? 그렇죠.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나뭇결 방향을 직각으로 자르는 걸 자른다. 이거 잘라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잘라달라고 잘라주세요. 그랬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잘랐어요? 그러면 아이고 잘라달라며요. 이렇게 나와요. 이건 켜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켜고 잘라서 내가 원하는 목재 사이즈를 먼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각재는 켜는 일이 잘 없어요. 각재는 켜는 일이 없고 각재는 자르는 일이 주로 많습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각재는 자른다. 네, 판재는 켜기도 하고 자르기도 합니다. 켜거나 잘라서 내가 원하는 기도의자 상판을 만들었습니다. 네, 기도의자 상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하나 드릴 겁니다. 상판 하나와 다리용 판재 하나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기도의자 만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잘라요. 그래서 다 켜져 있는 것을 이렇게 자르고, 만약에 이 절단면이, 큰 단면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대패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패로 이 조금 매끄럽지 않거나 울퉁불퉁된 부분을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대패를 이걸 깎는다. 깎아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 울퉁불퉁 지저분한 부분이 매끈하게 깎아지게 됩니다. 다 이것을 하진 않습니다. 잘 안 된 거, 지저분해진 거, 삐뚤빼뚤 된 것을 이렇게 목재를 가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트리머를 통해서 모서리가 나무가 하드우드이기 때문에 모서리도 단단합니다. 그래서 만지면 감촉도 좋지 않고 찍히면 아프고, 그래서 이것을 둥그스름하게 모서리와 테두리를 좀 가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계속 장비 소리가 났던 것이 그 작업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모서리, 단면 이런 부분들을 말끔하게 이제 가공을 해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그건 안 할 겁니다. 좀 위험한 장비여가지고. 그 다음에 과정이 타공입니다. 타공은 기도의자를 만들려면, 완성품이 이렇게 달려면 다리 두 짝을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다리 두 짝을 어떻게 붙일 것인가? 이거는 미리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다 고민해놓고 결정까지 해놨습니다. 이것을 다리를 붙여가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쉽게는 본드칠하고 타카로 탁탁탁탁 4방 박으면 끝이기도 한데, 그거는 조금 타카핀 자국이 있고, 물론 그것도 없애는 방법이 있지만 좀 약하니까 본드를 칠하고 저희는 오늘 타공을 하고 나사를 받고 여기까지 하셔도 되고, 혹은 나사를 좀 깊이 받고 목심 작업을 통해서 나사 그 머리 십자 모양이 안 보이게 처리까지 하셔도 됩니다. 그러려면 여기 구멍을 뚫어야 되죠. 나무에 그냥 나사를 박으면 나무가 터집니다. 갈라져요.
그러니까 나사 머리 그 원형 모양으로 가지고 나사 구멍을 파줘서 그것을 박았을 때 깔끔한 마감이 나올 수 있도록 타공을 해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타공하신 뒤에는 이제 샌딩을 하게 되는데요. 샌딩은 요 면이 그래도 고무나무는 단면 이렇게 촉감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나무이지만 그래도 샌딩을 좀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테이블에 종이 사포가 있죠? 네, 사포가 있는데 그 사포를 가지고 샌딩을 해주는데 샌딩이 그 사포가 한 종류가 아니라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40방, 60방, 80방, 100방, 120방, 160방, 180방 이렇게 쫙 있는데 뒷면에 보시면 그 숫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80, 320, 600짜리가 있을 겁니다. 낮은 방수가 거칠고 숫자가 높아질수록 고운 사포입니다. 그럼 어떤 사포부터 먼저 써야 될까요? 그쵸, 거친 거부터. 거친 거 180방, 180방도 만져보시면 그렇게 거칠지 않고 180방으로 마감하는 정도도 있습니다만 180방으로 여기를 막 문대시면 안 돼요. 결 방향대로 사포를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그 샌딩 블럭이라고 있습니다. 손잡이 있고 녹색에 검은색 손잡이 있는 거 있죠? 그게 샌딩 블럭인데 거기에 맞게 사포를 찢어서 거기에 양쪽 클립에 꽉 물리면 됩니다. 물리면 사포가 딱 그 판판한 면에 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쓱싹 하시고 이따가 샌딩을 하실 때 다른 때는 장갑 다 끼고 계셔야 되는데 샌딩할 때는 오른손 잡이시면 왼손은 벗으시고 왼손 잡이시면 오른손을 벗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샌딩을 했 단면이 어느 정도까지 부드러워졌는가를 느끼셔야 됩니다. 그럼 낮은 방수에서 높은 방수까지 샌딩을 다 해주시고 앞뒷면, 좌우면 다 하시는데 주의하실 거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이제 상판이 이렇게 올라가죠. 이쪽 면은 사포를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쪽 모서리. 그러니까 다른 나무와 접촉되는 부분은 샌딩을 안 하셔야 됩니다. 하면은 나중에 그 본드에 의해서 접착력도 좀 떨어지고 왜냐하면 맞붙는 부분이 조금 좁아지니까 그리고 보기에도 조금 좀 미스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닿는 부분은 샌딩을 하시지 않아야 됩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인데 십자가 한번 죄송한데 한번 여기 있네요. 누가 이따 갖다 놨을까요? 이건 완성된 건데요. 미완성된 건데요. 십자가 만드시는 분들은 장비를 조금 다뤄보신 분들의 아까 앞쪽에 앉으신 분들인데 네.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판재가 있습니다. 엊그저께 스탠 목사님들이 밤 8시까지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요 두 사이즈의 판재가 있는데 요거를 29mm짜리로 여러분들이 켜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켜고 요거 하나 켜면 두 가지 나오죠. 그럼 이 두 가지를 샌딩을 하시는데 이렇게 한번 붙여보시고 껴보시면 딱 껴집니다. 여기 서로 맞닿는 이음새 부분 여기를 샌딩을 하면 벌어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샌딩을 하면 안 돼요. 샌딩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고 샌딩을 하시든지 아니면 기억을 하셔가지고 샌딩을 이렇게 하시든지 그것은 자유롭게 선택을 하시는데 아무튼 요 맞닿는 부분을 샌딩을 하면 미관적으로 조금 보기 좋지 않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피스를 박아놨는데 요 밑부분도 샌딩을 세로 밑에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데는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샌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일을 칠합니다. 먼저 갖다가 그냥 냅다 붙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붙여도 되긴 해요. 그런데 그 한 가지 좀
다음 과정이 있어가지고 오일부터 칠합니다. 페인트를 칠하면 다 하고 페인트 칠하는데 오일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일을 칠을 하시는데 오일 칠은 이 앞에 오일을 좀 따라 놓으셨고 여러분 테이블당 천이 있을 겁니다. 얇은 천. 그것이 오일을 칠하는 천인데요. 그것을 오일을 이제 칠하는데 이건 샌딩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오일을 너무 막 척척하게 하면은 나중에 끈적거리니까요. 이렇게 뭐 구두 닦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살짝 톡 찍어서 적당히 문질러서 오일이 얇게 도포되는 느낌으로 근데 빈틈없이 꼼꼼하게 발라주시고 맞닿는 부분은 오일을 칠하지 않아야 됩니다. 맞닿는 부분 오일 칠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오일을 칠하신 다음에 본드를 칠해서 붙여야 됩니다. 네, 본드를 칠해서 붙이는데 십자가는 여기 서로 접착되는 부분 여기에 본드를 칠하는 거예요. 서로 맞닿는 부분 이렇게 보셔가지고 여기도 닿구나 여기도 닿구나 그럼 여기 칠해야 되겠다 해서 본드를 많이 바르시면 안 되고 이렇게 손으로 저렇게 살살살살 문질러서 약간 도포되는 정도로 그렇게 본드를 칠하셔가지고 그렇다고 너무 회처럼 너무 얇게 바르시면 안 되고요. 적당히 한국말이 참 쉽습니다. 적당히 바르셔서 붙이시고 여러분 테이블당 클램프가 있습니다. 클램프로 딱 눌러주시고 돌리시면 꽉 물립니다. 그래서 본드가 조금 새어나올 정도까지 꽉 해주시면 십자가가 되겠죠. 왜 본드 오일을 먼저 칠하고 본드를 나중에 하냐면 본드를 칠하면 본드가 옆에 다 새어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묻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본드 위는 오일이 스며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색깔이 이상하게 나오기 때문에 오일 먼저 칠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접합하기 전에 오일부터 칠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일링을 이건 참 전영동 목사님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저는 여기까지 이거 붙이는 게 더 이제 난코스인데 그거는 전영동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 의자는 아시겠죠? 그래서 타공을 하시는데 타공을 하실 때 마킹을 먼저 하고 그러니까 내가 다리를 어디에다 붙일 건지 어디에다 붙이는 게 좋은지 그것을 하시고 타공을 하셔야 되는데 타공을 할 때는 내가 여기에서 1cm를 다리를 1cm를 안쪽으로 넣겠다.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너무 여기 자스트로 해버리면 나중에 조금 어긋나면 보기가 안 좋아지면 이렇게 튀어나와 버리니까요. 그래서 최소한 5mm 이상 1cm 정도를 집어넣어서 다리를 부착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붙이시는 것 계산해가지고 내가 안쪽에서 1cm를 넣으려면 이 위에 1cm에다가 뚫으면 안 되고 나무 두께만큼 더 집어넣어서 해야 됩니다. 이게 18mm니까 9mm 정도는 더 넣어서 그러니까 내가 1cm를 들여놓고 싶다. 그러면 19mm에다가 마킹을 하고 거기를 뚫어야 됩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다리에 정확히 가운데 정도가 바뀌게 되죠. 1cm는 들어간 상태로. 뭐 이것까지 제가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뭐 다 아실 것 같은데. 마킹을 하시고 앞으로 보셔가지고 보시면 이 드릴링 머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드릴링 머신으로 파란색 버튼과 빨간색 버튼이 있는데 파란색은 신호등과 마찬가지입니다. 진행 버튼. 그러면 이게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여기 손잡이가 있죠? 손잡이를 요 손잡이를 잡으시고 이게 180도가 될 때까지만 당기시면 돼요. 그러면 타공이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여기에 마킹을 하고 내가 여기 위치에 여기 위치 4개를 뚫어야 되잖아요. 그럼 마킹을 한 거에 이렇게 놓고 한번 내려다 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마킹한 부분과 맞닿겠죠? 그러면 안 맞았으면 미세 조정을 하시고 키시고 요거를 단단히 잡아주셔야 됩니다.
단단히 잡아주신다고 손을 막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되죠. 그래서 얘가 기울어지지 않고 수평 밑에 정반하고 수평이 맞을 정도로만 잘 놓으시고 이것을 180도 내려줍니다. 싸고 났네. 이따가 전영동 목사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네. 180도가 안 되네요. 180도 하고. 올라가야 돼. 네, 더 올라가야 되는데. 나사가 이따 돌리는 나사 더 올려야 돼. 이따 손잡이 잡았다가 그 거기다 올리면 또 한테 지거든요. 아니, 다 올라갔는데요. 이게 나사가 안에서 빠졌어요. 네. 이게 이중 길이라 가지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180도 안 되네요. 한 바퀴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게 파이면 이렇게 접시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접시 모양으로. 그래서 나사가 나사 끝까지 잠기도록 이따가 목사님이 제가 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타공을 4군데 하시고 가져가셔서 위에 얹으시고 밑에 잘 보시고 맞았나 아니고 위에서 나사를 박아주시면 됩니다. 나사를 박으실 때는 이따 테이블당 나사로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장비 사용법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장비 사용법 여기 보시면 안 보이셨는지 모르지만 이 밖에 있는 게 테이블소입니다. 테이블소. 십자가를 만드시는 분들은 테이블소로 오늘 한 번씩 아마 해보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해보시는데 오늘 기도하는데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원치 안 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좀 해보셨던 분이거나 내가 이번 기회에 조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테이블소를 하시는데 이따가는 싹 깨끗하게 정리가 된 상태이겠지만 테이블소는 켜는 걸까요? 자르는 걸까요? 그쵸, 켜는 거죠. 잘하시네요. 못 쓰는 나무가 없는. 테이블소를 쓰실 때는 내가 어느 정도의 사이즈를 원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나무를 잘라내야 되는지를 계산을 하시고 오늘 거기까지 하기면 너무 뭐한데 그냥 사용법만 알려드릴게요. 이따가 여러분들이 십자가는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는 나무를 드릴 겁니다. 여기 사이즈가 다 그대로 픽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가지고 얹으셔서 자르시는데 스위치는 아래에 있습니다. 아마 스텝 목사님들이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도와주실 텐데요. 파란색 버튼은 누르면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전에 전영동 목사님 해주시죠. 아니 카메라들이 갑자기 있어가지고 부담스러워져가지고 이거 막 방송 나가면 알지도 못하면서 가르친다고 누가 욕할 것 같은데 이건 다 그냥 세팅되어 있으니까 켜시고 날이 고속으로 돌아갑니다. 3800rpm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뭐 딱 튕기면 총알처럼 날아갑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날이 최대 속도로 올라간 뒤에 나무를 얹어놓고 요 밀대가 있거든요. 밀대로 여러분 요 톱과 요 가이드 펜스가 있습니다. 이 펜스 중앙에 최대한 펜스 쪽으로 밀대를 대시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꺾여 있으면 나무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미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미는 겁니다. 막 이렇게 해서 밀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밀고 최대한 직각에 딱 서로 맞닿는 부분이 최대한 직각으로 되도록 되시고 천천히 밀어주시는 겁니다. 천천히. 시선은 어디를 봐야 되냐면 톱날을 봐야 됩니다. 딴 데 보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거 자르실 때 누가 말 건다고 보시면 안 되고 어디 소리 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 끝까지 톱날을 보시고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힘 조절을 해야 되는지를 감각적으로 좀 느끼시면서 밀어주시는데 쭉 밀어서 끝까지 가야 됩니다. 나무가 톱날을 지나서 훨씬 지날 때까지 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왼손은 이쪽 반대 방향
톱날 왼편을 같이 밀겠죠? 왼손과 오른손이 똑같은 힘과 똑같은 속도로 밀어주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삐뚤빼뚤하면 여기에서 그 목재가 삐뚤빼뚤되면서 소리도 무섭게 변하고 깜짝 놀라서 손을 떼면 절대 안 됩니다. 끝까지 목재를 놓지 않고 쭉 밀어줘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오른손과 왼손이 거의 톱날을 지날 때 미세하게 왼손은 바깥쪽으로 빼줘야 돼요. 그렇다고 확 빼면 절대 안 되고 밀면서 이렇게. 그래서 톱날과 목재를 분리시켜주는 겁니다. 아셨죠? 목재가 완전히 빠져나간 뒤에 스위치를 끄는 겁니다. 이거는 스텝 목사님들이 해주실 거고요. 이해가 되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리가 큽니다. 됐죠? 어려워 보이지 않으시죠? 네. 쉬운데 쉬워 보이는데 항상 안전. 힘 조절 끝까지 그리고 톱날 시선 고정. 힘 조절 시선 끝까지 이렇게 지켜주시면 안전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도 절단기는 기도자 만드시는 분들은 각도 절단기를 한 번씩 쓰실 겁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는 이거 안 합니다. 이거는 십자가는 각도 절단기는 켜는 걸까요? 자르는 걸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자르는 겁니다. 자르는데 기도 의자 판재를 2개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상판과 다리용. 다리용을 딱 보시면 상판보다 좀 폭이 좁고 작습니다. 이것을 자르시기 전에 기도 의자 만드시는 분들은 이게 샘플로 저희 교회에서 만든 건데 그냥 샘플로 갖고 온 겁니다. 이것을 한번 앉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앉아보시고, 왜 앉아보시냐면, 남보다 허벅지가 혹은 종아리가 두껍다. 라시는 분들은 이걸 한번 앉아보시고, 요게 좀 나한테는 작다. 혹은 이건 나한테 좀 높다. 그 기준을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샘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보시고, 이거보다는 좀 낮아도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보실 때 긴 쪽 있고 짧은 쪽이 있죠? 짧은 쪽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긴 쪽 아닙니다. 짧은 쪽으로 15cm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는 이게 좀 높다 싶으시면 많이 빼지 마시고 1cm 정도만 빼주세요. 그래서 나는 여기 낮은 쪽 기준으로 14cm를 자르겠다. 일단 앉아보십시오. 그리고 14cm를 자르겠다 결정을 하시고 혹은 나한테 이게 낫다 그러면 16cm를 자르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셨으면 저쪽으로 갈게요. 저쪽. 이거는 엊그저께 제 제품을 받았는데 뽑기를 잘못해가지고 불량이 왔어요. 그래서 소리가 너무 커요. 날 떨림이 있어서 이거는 오늘 안 쓰고요. 저쪽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건 각도 절단기입니다. 각도를 주어서 절단을 한다. 그래서 각도 절단기. 이렇게 해가지고 45도 이상까지 각도를 줄 수 있고요. 뒤를 풀으면 이렇게 45도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각도를 정해서 자를 수 있어서 각도 절단기고, 오늘 여러분 요거는 내가 만약에
5cm로 정했다. 그랬으면 여기 와서 보시면 여기에 친절하게 그 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의 오른쪽을 그 치수에 맞춰주시면 내가 15cm 자르겠다 그러면 15cm까지 딱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자르면 안 됩니다. 안 되죠. 뭐를 줘야죠? 각도를 줘야 됩니다. 목사님 믿음직스럽습니다. 각도를 주실 때 이 샘플은 10도입니다. 지금 이건 10도예요.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됩니다. 10도 적당하다. 아니면 내가 기울기를 좀 더 주고 싶다. 기울 더 주고 싶다. 그러면 뭐 11도, 12도, 13도 이렇게 되겠죠? 일단 잘 계산하셔가지고 정하세요. 그 각도를 정하시는데 요거를 이렇게 누르면 이게 레버가 풀려요. 까만 거를 같이 잡고 위에 누르시면 그러면 좌우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편하게 오른쪽으로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와서 보시면 눈금이 1mm 단위로 눈금이 있습니다. 1mm, 1도씩 눈금이 있는데 10은 숫자가 없어요. 15도가 있어요. 그럼 15도에서 5개를 빼가지고 다른 것보다 긴 게 있습니다. 그럼 거기가 10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돌려주셔요. 딱 잠그는 겁니다. 그러면 안 움직여요. 그리고 내가 제가 아까 몇 cm 한다고 그랬죠? 15cm에 맞춥니다. 그러면 여기 짧은 쪽이 15cm가 되는 거예요. 자, 잘라볼게요. 자르실 때는 모든 장비에는 다 안전장치라는 게 있는데요. 각도 절단기는 저거는 안전장치가 하나가 있고 이거는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요 엄지와 중지 사이에 이걸 뭐라 그러죠? 아무튼 얘를 좀 힘껏 눌러줍니다. 눌러주면 얘가 확 열리죠? 그 다음에 엄지로 여기 까만색 버튼이 있어요. 얘를 눌러줘요. 그리고 검지로 방아쇠를 당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전기가. 항상 쓰시기 전에 전기를 확인하시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면 윙 돌아갑니다. 자르실 때 나무에 대놓고 돌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모든 장비가 다 그런데요. 최대 속도로 올린 다음에 목표물을 향해서 발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 속도로 올리는데 이거는 이제 워크라이트라고 이제 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톱날이 어디를 자르겠다 이게 표시가 되는데 저는 여기 15cm에 맞췄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1, 2, 3 당기면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최대 속도까지 올린 다음에 쓰셔야 돼요. 왼손은 항상 날의 위치보다 왼편 최대한 멀리. 그러나 목물을 안전하게 잡아주고 자르는 먼지가 많이 납니다. 확인하고요. 잡아주시고 손가락 절대 전 지금 장갑 안 꼈지만 장갑 꼭 끼시고 단단히 잡아주십시오. 그렇다고 막 이렇게 밀어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날아갈 일은 없어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잡아준 상태에서 얘를 좀 뽑아줍니다. 뽑아줘요. 그리고 돌린 다음에 돈가스 썰듯이 쭉 밀어주면 잘립니다. 이것을 뭐 이렇게 한 번에 혹은 두 번에 나눠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이건 그냥 한 번에 하셔도 됩니다. 두 번 하시면 더 위험하니까 한번 잘라볼게요. 가볍게 그냥 쭉 밀어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힘으로 자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여기를 이렇게 밀어 쭉 해서 부드럽게 밀면 됩니다. 약간 힘이 좀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자, 이렇게 하나 잘라졌습니다. 그럼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죠. 이걸 쓰는 거죠. 그럼 이걸 이렇게 대는 거예요. 대시고 요 끝 지점을 똑같이 맞춰주고 이렇게 다시 댑니다. 대고
날을 이렇게 한번 대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똑같은 사이즈로 딱지 자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됐다 싶으면 다시 한번 잘라줍니다. 왼쪽을 잡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가 이건 짜투리로 남아버리고 똑같은 두 개 사이즈 다리를 얻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장비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시간이 10분 쉬실까요? 네. 네. 이쪽에 커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오늘 할 실습할 것과 장비 몫이 이런 설명들이 조금 섞여서 좀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되었는데 테이블서 설명드렸고 각도 절단기 설명드렸고 여기 있는 장비들 최대한 10분에서 20분 안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바로 전운동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 만드는 공정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바로 실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셨을 때 제일 큰 장비 두 개는 설명드렸고요. 근데 이제 저것만으로는 뭐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나무 자르는 정도. 그래서 잘라서 얹어 놓거나 쓰거나 이 정도까지지 그것을 가지고 뭐 가벽을 세운다든지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혹은 가구를 만든다든지 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작은 장비들이 다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플런지소라고 되어 있는데 원형톱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소는 톱날이 아래에서 돌아가고 나무를 위에 얹어 놓고 나무를 밀어서 자르잖아요. 근데 이 원형톱은 나무를 움직일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벽에 붙어 있거나 무거운 것에 부착돼 있거나 천장에 있거나 뭐 이런 나무를 움직일 수 없는 경우 테이블소에 있는 톱을 떼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원형톱을 갖다 붙인 게 테이블소인데요. 이거는 테이블소에 톱을 떼왔다.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나무를 쳐거나 자를 때 이 원형톱을 씁니다. 그래서 원형톱보다 조금 업그레이드된 게 이 플런지소인데요. 그냥 놓고 톱날을 돌려서 지나가면 나무가 잘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원리들은 원형톱과 플런지소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스위치 당기면 되는 거고요. 이것은 다 배터리형이어가지고 전기에 상관없이 쓰는 건데 전기에 있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당기면 다 됩니다. 근데 이건 안전장치가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밀고 당길 때 톱날이 움직이게 되고요. 각도 절단기 원형톱은 이거랑 약간의 구조가 다른데 그건 톱날을 미리 빼어놓고 자르는 거고 요거는 톱날을 감춰놓고 자를 때 눌러서 톱날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자르는 건데요. 이 정도까지 설명드리면 되겠죠. 원형톱이라는 게 있다. 이거는 나무를 모두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쓰는 톱이다. 톱의 또 하나는 직소입니다. 직소. 예, 직소기. 이 직소기도 나무를 움직일 수 없을 경우 혹은 이 원형톱은 한 번 돌면 한 번 갖다 대면 막 10cm씩 막 쭉쭉 잘라지는데 요거는 좀 섬세하게 미세하게 자를 때 공사를 할 때 저 콘센트 구멍 있잖아요. 콘센트 구멍을 이렇게 네모나게 딸 때나 동그랗게 딸 때 이때 톱날을 끼워서 자를 때 씁니다. 톱날을 끼고 빼는 건 이렇게 잡아 당기면 톱날이 분리되고요. 당겨진 상태에서 톱날을 끼면 톱날이 장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안전장치를 풀르시고 하셔서 톱날이
이렇게 하면 상하로 움직이죠. 상하로 움직이면서 톱날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모양과 원하는 곡선, 원하는 사이즈로 조절하셔도 되시고, 이것은 항상 나무판에 정확하게 딱 밀착시켜서 쓰는 게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상하로 움직이기 때문에 잘못되면 톱날이 나무를 때리고 내 손까지 팍 튀는 경우가 있어요. 기계 자체가.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는 밑판을 밀착시키고 톱날을 쓰시게 되는데,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부분 그냥 자르면 되는데, 이 중간을 잘라야 될 때는 어떻게 잘라야 될까요? 그때는 그렇죠. 구멍 안을 내고 드릴을 이용해서 구멍을 하나 내놓고 톱날을 그 구멍에 놓고 자르면 됩니다. 뭐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가격은 얼마씩인가? 가격. 가격은 오늘 장사를 좀 해야 되겠네요. 가격은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가격차가 많이 있는데요. 전기식으로 된 코드가 있는 거는 좀 단가 떨어집니다. 이런 배터리형은 어디든지 막 그냥 갖다 쓸 수 있으니까, 물론 이건 충전은 해야 되지만 무게도 조금 더 있습니다. 배터리 무게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편리성과 약간 그거를 하셔야 돼요. 가격과 편리성과 용도와 뭐 이런 것들. 그냥 그 빈도가 적으면 그냥 전기로 돼 있는 거 해도 됩니다. 전기 꼽아서 이렇게 뭐 밀선 길게 해도 되니까. 요거는 모든 배터리형은 배터리가 빠져 있는 요 기계 본체 자체를 베어툴이라고 그러는데, 이 본체 자체의 가격과 세트 배터리 하나를 끼냐, 배터리 두 개를 끼냐, 뭐 충전기가 있냐, 케이스가 있냐, 이거에 가격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요거를 사실 경우는 배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배터리만 있으면 안 돼. 충전기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세트로 살라 그러면 다 가격이 다른데, 이거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비쌉니다. 50만 원 세트로 할 경우.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그 정도 할 거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배터리 두 개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비싼 거예요. 한 80만 원, 90만 원 할 것 같아요. 그냥 전기식은 훨씬 쌉니다. 30만, 25만 원짜리도 있을 거예요. 중고나라에 가시면 여러분 새 거 사지 마시고 중고나라, 중고 쓰십시오. 중고. 처음 취미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분들 다 싸게 내놓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이용하시면 저렴하게 사실 수 있다는 거 팁을 알려드립니다. 이건 그라인더입니다. 그라인더. 피스를, 나사를 박았는데 나사가 삐져나왔어요. 빼지도 못해. 그러면 여기에 날을 끼워가지고 나사를 자르거나 철 다리를 자르거나 철판을 자르거나 갈아내거나, 또 여기에 사포 이렇게 철물점에 다 있습니다. 몇백 원짜리 하나 사서 하면 샌딩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샌딩기보다는 조금 평잡기가 어렵지만 좀 러프하게 조금 거칠게 할 때는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날 끼우시는 거는 요게 지금은 이거 손으로 그냥 돌리는데요. 여기 보면 그걸 뭐라 그러지? 그 뭐라 그러죠? 이거?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게 있어요. 네네. 여기에 홈이 두 개가 양쪽에 파져 있어가지고 딱 물려서 이걸 고정시키는 그 뭐가 있습니다. 도구가 같이 있는데, 그라인더 랄, 이거는 쇠를 자르는 용이고, 나무를 자르는 용도 있습니다만, 나무를 자르는 것은 그라인더 자르기는 조금 위험합니다. 샌딩기가 있고, 사포가 있고, 뭐 연마기서부터 해서 그라인더 많이 나옵니다. 세차할 때도 이거 가지고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을 끼우실 때는 이 홈이 있습니다. 홈을 꽉 맞추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날이 상당히 위험하게 봅니다. 그래서 항상 날 끼울 때는 제대로 잘 장착을 하셔도 좀 지금 그냥 대충 꼈는데 이걸 꽉 물려주시고요. 전기는 그냥 돌리시면 되고, 배터리는 배터리를 끼우시고, 스위치를 돌리시면 날이 돌아갑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속도도 빠르고, 몸과 가까이 있고, 돌아가면서 이 철 같은 거 찌를 때는 철가루가 빨갛게 달라져서 막 타타타타타
튀어요. 그래서 이제 위험하고 눈에 뒤로가 튀기도 쉽고 이게 킥백이라 그래서 날물에 잘못 끼면 이게 팡 튀기도 하고 이거를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날이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위험한 장비인데 뭐 안전하게 쓰시려면 항상 오른손으로는 단단히 쥐고 왼손으로는 이 보조 손잡이를 들고 수평과 뭐 이런 힘 조절을 정확하게 잘 하셔서 자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돌아갑니다. 그래서 날 자르시고 뭐 샌딩하고 갈아내고 이럴 때 쓰시는 게 그라인더입니다. 어르신들 구라인더 그럽니다. 구라인더. 이건 대패인데요. 전기식과 배터리식이 다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먼지가 튀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고. 대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깎아낼 때 형이 안 맞거나 깎아낼 때 쓰는 장비인데 손 뺄게요. 이게 이제 날이 2개가 들어 있습니다. 아주 예리합니다. 그래서 날이 이렇게 돌면서 이제 나무를 깎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베이스고요. 날 깊이 조절을 하면 날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움직입니다. 2판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있고 날도 그대로 있고 앞판이 올라가면서 날 깊이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깎아내는데 이건 한 번에 많이 깎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나무가 터지고 힘이 많이 들니까 이것을 최대한 짧게 하라. 그래서 얇게 많이 다내려면 반복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냥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스위치 당기시고 미시는데 수평을 잘 맞추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실 필요는 크게 없을 것 같고 트리머는 저쪽에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고요. 이거는 트리머 날입니다. 트리머 날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모서리를 둥그스름하게 깎아주는 거, 여기 홈을 파주는 거, 뭐 뾰족하게 깎는 거, 세모나게 깎는 거, 여기만 이렇게 한글 O자로 이렇게 파는 거, 뭐 여러 가지 날이 있습니다. 이걸 비트라고 그러는데요. 이 비트를 가지고 트리머에 끼우면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만능 툴인데 이따가 혹시 목심 작업을 하시고 목심을 다 박으시면 튀어나오는 부분인데 그걸 이런 거로 자르시면 짧게 하시라니까 좀 짧게 냈습니다. 타카만 가장 많이 목공 작업에서 많이 쓰여지는 장비가 요 타카인데요. 타카는 저 컴프레셔가 있습니다. 컴프레셔에 피스톤으로 저 통에 압력을 가득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에어 호스를 통해서 공기의 압으로 이 총을 움직이는 건데 이것은 에어 건이고요. 당기면 바람이 나가서 청소할 때 바람을 불 때 하게 되고 타카의 총이 여러 종류입니다. 제일 큰 타카가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타카 그러면 핀 타카인데 여러분 못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은 뾰족하고 머리는 뭉툭하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돼 있어서 얘가 핀을 넣어주면 얘를 당기면 뒤에서 땅 총 그것처럼 때려주면 총알이 나가는 방식으로 나무와 나무를 연결시켜 주기도 하고 타카총을 바꾸면 석고보드를 나무에 고정시키기도 하고요. 나무와 나무를 연결시켜서 뭐 웬만한 간단히 쓰는 테이블이나 의자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쓰시게 됩니다. 시간이 좀 촉박하다 그러니까 장비 사용은 이 정도까지 맞추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전영도 목사님한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좀 지체됐어요. 나오셔서 그 사진 촬영 한번 하시고요. 실수로 네, 사진 촬영 먼저. 전사님 핸들 마이크 하나 들고 오세요. 아니 쳐주시면 돼요. 바깥에 했어요. 바깥에 나오니까.
기도의자 만드시는 분들이 한 5명이나 6명 정도씩 한 조를 이루어주시고, 뒤쪽에는 십자가 만드시는 분들이 뒤쪽에서 한 조에 한 5명이나 6명 정도 이렇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바로 이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이 기도자, 뒤쪽이 십자가입니다. 네, 앞쪽이 기도의자, 뒤쪽이 십자가입니다. 한 조에 5명이나 6명까지 이렇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기도의자, 네. 핸들 마이크. 앉으시는 대로 바로 이제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앞을 보지 마시고 테이블을 둘러서 각 조별로 공략을 할 수 있도록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머니 드시면 핸들 마이크를 드리죠. 편하게. 다 됐어요? 쓸 일 있으시면 저희가 그냥 켜놓을게요. 이쪽에서 뮤트, 여기서 뮤트. 쓰실 때 네, 쓰시면 돼요. 십자가 만드시는 팀들은 앞에서부터 한 조씩 이제 자르는 거 실습을 하고 그거 갖고 가서 이제 할 것입니다. 그래서 5조부터 먼저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죄송하게 됐는데 오늘 제가 4시까지인 줄 알고 시간을 너무 여유 있게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착오가 있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자, 조에 앉으셨으면 지금 오른손을 내미시고 가위바위보 한번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이기신 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안 되겠습니다. 2명씩 짝지십시오. 2명씩 가위바위보. 그리고 1등을 만들어내십시오. 1등. 가위바위보 1등 조별로. 네, 조별로 1등 나오셨습니까? 네, 그분이 그 테이블 조장이십니다. 조장은 여러분 쓰신 공부들을 그대로 반납해 주시는데 조장이 책임지고 해주시고, 그리고 조장들이 이따가 오일 과정에서 오일이 필요하신데 조장들이 나오셔서 오일을 조별로 받아가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의자. 오일은요.